자, 41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하나 있고요. 네,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것의 합을 각각 SN과 TN이라고 하자. 뭐 그렇죠. 뭐 그렇다. 핵심은 이제 하나는 공차가 양수, 하나는 공차가 음수. 요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겠죠. 자, 그럴 때 A20과 B20을 구해서 곱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일반은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 A1은 B1 플러스 1이야. 첫 번째 항의 값의 차이가 1이네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그죠? SN은 그 수열의 합이고 TN도 수열의 합이잖아요. 근데 제곱,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수분해를 통하는 거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SN과 TN을 더한 것과 SN과 TN을 뺀 것이 바로 뭐다? 그쵸? N과 N 플러스 1. 이것도 한번 쪼개볼게요. N과 N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 게 지금 어차피 이것도 식이고 어차피 이것도 식이잖아요. 그럼 식과 식이 곱해져가지고 얘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1. 맞죠? 보이진 않지만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있었겠지. 근데 그것이 바로 역수 관계이었기 때문에 걔가 서로 지워지면서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 1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그냥 K와 K분의 1도 하나씩 쪼개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를 K라고 잡으면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K분의 1로 잡았다. 이게 지금 뭐 얘가 K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값이고 얘가 분수이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야. 그죠? 이것은 역수 관계를 상징하는 그냥 대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분해를 해본 거죠. 그러면은 K분의 1, N 플러스 1. 이렇게가 누구는 여기 거, 누구는 여기 거 이렇게 나누어 가졌었겠지. 걔가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을 뿐이고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냐면 SN과 TN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은 뭐예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리고 그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개수가 또 뭐예요? 그죠? 공차의 반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차를 절반으로 나눈 n제곱 플러스 뿅뿅뿅뿅뿅뿅뿅 n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공차를 절반으로 나눈 2분의 공차를 2차항으로 갖고 뿅뿅뿅뿅뿅뿅뿅뿅 n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봐봐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고 뺀 것이 이거거든요.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3차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단은 2차식이고 2차식이야. 그러면은 왠지 그냥 쓱 생각해보면 더하고 빼도 일단은 2차식이니까 2차식과 2차식인데 곱하면 4차식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잖아. 하나는 3차식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는 2차식과 1차식으로 쪼개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1차식일까? 는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힌트 바로 여기서 오죠. 얘는 공차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공차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을 갖는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인 게 bn이니까 bn의 합이 tn이니까 요거 2분의 공차는 바로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지. 그죠? 공차가 원래 음수였으니까. 그럼 보세요. sn에서 tn을 빼보자.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관찰해봐도 양수의 n제곱에서 음수의 n제곱을 빼는 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다시 그러니까 음수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요. 맞나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이 차항이 죽지가 않지. 계속 살아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 100%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차식이 나와가지고 곱해서 3차식이 나오겠구나 이런 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K와 K분의 1 역수관계인 것은 나중에 이제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N과 N 플러스 1이 2차식이니까 3개 중에 2개는 얘 거, 1개는 얘 거란 얘기인데 누가 얘 거겠니? 당연히 그쵸. 얘가 N과 N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N을 가져가야겠지. 왜냐면 어차피 이건 상수항이 없거든요. 상수항이 없는 것끼리 빼고 더해도 일단 상수항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2차식이라고 해가지고 n과 n을 여기다 가져가고 n 플러스 1을 여기다 가져가면은 여기가 상수항이 생겨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요 n과 n 플러스 1이 얘를 여기한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n이 이것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적절히
k와 k분의 1의 개수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k와 k분의 1의 개수도 이렇게. 물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가 어떤 예를 그러니까 생긴 게 그렇잖아요. 얘는 분수이어야만 할 것 같고 얘는 분수가 아니어야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역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값일 뿐이에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럼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sn 더하기 tn, s 빼기 tn, sn 빼기 tn 을 에서 이게 말이 안 나와. 요 k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만 이제 결정해 주면은 완벽하게 식을 찾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연립을 이용해서 sn도 찾고 tn도 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찾을까는 바로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지, 친구들. 한 번도 안 써먹은 게 여기 있죠. 여기. A1은 B1 더하기 1. 아까 그냥 말로 쓱 하고 넘어갔지만 얘들아 A1은 S1과 같죠. 그리고 B1은 T1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얘를 어떻게든 써먹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K와 K분의 1을 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풀어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됐네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지금 T1을 넘기면은 S1 빼기 T1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N과 T, 그러니까 S와 T가 빼져 있는 패턴이 여기 보이잖아요. 걔가 이거거든, 지금. K분의 1의 N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다가 1 값을 집어넣으면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항해 번호가 1일 때가 1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이 나오려면은, 요거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돼야 되겠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그러면은 2 곱하기 k분의 1이 1이 되려면 앞에 있는 개수는 그쵸 2분의 1이 돼야지.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2분의 1이 딱 돼야 되는 거야. 여기 2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역수였던 요 녀석은 얼마다? 그렇죠. 그냥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죠. 이렇게. 맞나요? 됐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SN과 TN의 합은요. EN이 딱 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SN과 TN의 차이는 2분의 전개해 볼게요. 2분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an과 bn을 구해야 돼. 그래서 20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냥 우리가 SNTN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SN도 알고 TN도 알겠죠. 각각. 왜냐면 이거를 두 개를 더해 보세요. 더하면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은 SN이 블라블라니까 SN은 식이 바로 나오잖아. 우리가 SN을 알면은 AN 바로 구할 수 있죠.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TN도 알고 TN을 알면은 또 BN의 일반항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SN 더하기 TN을 하나의 항으로 보고요. SN 빼기 TN도 하나의 항으로 보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SN 더하기 TN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봐. 이게 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N 더하기 BN 1부터 N까지 AK 요 K라고 잡아야 되겠죠. AK 다시 써봐. 예쁘게 써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AK 더하기 BK를 1부터 N까지 한 거가 바로 SN 더하기 TN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됐어. 그러면은 AN 더하기 BN은 뭘까요?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는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 E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얘가 그냥 상수 수열이란 얘기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2가 n개 더해지니까 2n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요거 SN-TN을 하나로 보면은 얘는 AN-BN이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녀석은 뭐다? 그죠? 이거의 2배가 공차인 거죠. 그러니까 공차가 1이니까 n 이렇게 시작하고요. 맞나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항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끝났네. 끝잖아요. 첫 번째 항이 1이 되려면은 1 집어넣어서 1 되려면 그냥 여기가 1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너무 어려웠나?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게 AN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보세요. n 플러스 2죠. 반으로 나누면 2니까 2분의 1 n 플러스 1이 AN의 일반항. 그렇죠? 그럼 B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걸 두 개를 빼서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뭐예요?
2-n 나누기 2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검토해보시면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러면 2 나오죠? 두 개 빼보세요. 그럼 n 나오잖아.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an과 bn을 완벽하게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a의 20은 얼마예요? 20이 들어가니까 10 더하기 1, 11이 되겠고요. 네, b의 2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네, 그죠? 그러니까 곱해 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99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자, 41번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자. SN과 TN이 곱해져 있는 게 제곱과 제곱을 우리가 합차로 공식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겠던 이렇게 n 제곱에 n 플러스 1을 최대한 쪼갰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서로 역수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k, 하나는 k분의 1이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쭉 고민해봤더니 얘가 3차네. 그러면은 어떤 흐름상 얘가 2차, 얘가 1차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수항이 없는 상태로 2차,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n과 n 플러스 1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n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k와 k분의 1은 지금 정확하게는 몰랐지. 근데 이제 그 k와 k분의 1만 정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S1이 A1이고 T1이 B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1이 되려면은 여기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좋아. 그럼 Sn 더하기 Tn이 2n이고 Sn 빼기 Tn이 이거예요. 이거 2분의 1n n 더하기 1. 그죠? 그게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Sn과 Tn을 각각 구하고 일반항을 찾아도 되지만, 물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요. 즉 이거의 수열을 합을 만들어주는 게 an 더하기 bn이잖아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에다가 시그마를 준 게 sn 더하기 tn이잖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수열의 합이 2n이 되는 거는 그냥 상수 수열 2가 되고요.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n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더하고 빼가지고 연립해가지고 한 게 이제 an이 이거고 bn이 이거다. 그러면 20, 20 집어넣고 답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합을 구해가지고 곱하면은 뭐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41번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난 이건 진짜 모르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심입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그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분의 d, 2분의 공차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갖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요 테마를 가지고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41번은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요. 공차가 d인 등차수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관계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와 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d가 공차였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자연수로서 d가 있대요. 걔를 가와 나를 만족하는 상황을 다 찾아서 더해서요 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다. 자, 가를 볼게요. 지금 am과 am 더하기 3의 절대값이 같대요. 이 친구들 절대값이 같을 때는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하지. 바로 알맹이가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은 그 알맹이가 부호가 서로 반대이거나, 즉 am과 am 더하기 3이 서로 같거나 am과 am 더하기 3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서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당연히 뭐가 되겠니? 당연히. 그렇죠. 부호가 다르겠지. 왜? 공차가 지금 자연수란 말이에요. 자연수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항의 번호가 커지면은 값도 커지겠지. 양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m은요 마이너스 붙고 am 더하기 3으로써 서로 부호가 다른 상황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녀석에 대한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또 가능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am 더하기 3은 0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요 가운데 am 더하기 뭐가 있지? 친구들? 그죠? m번째 항과 am 더하기 3번째 항의 한가운데 뭐예요? 그죠? m 더하기 2분의 3이죠. 맞나요? 그죠? 두 개 더해서 절반 나눈 거니까. 근데 우리가 m 더하기 2분의 3은 지금 0.5항입니다. 0.5항. 몇 점 5항.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몇 점 5항도 괜찮은데,
그냥 굳이 영상에선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첫 장에 마이너스 45이고 공짜가 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자연수 D를 어쨌든 찾으려고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5가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보자. M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45 더하기 M-1 D죠. 맞죠? 더하기 M 플러스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45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지워야겠다. 그죠?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45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5 에다가 이제 M 더하기 2D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45와 마이너스 45가 만나서 이제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DD로 묶어주면은 M 빼기 1과 M 플러스 2가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2M 더하기 1 D는 바로 90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마이너스 45와 마이너스 45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2M 더하기 1과 M은 90인데 지금 보세요. 일단은 D는 뭐예요? 그렇죠. 공차야. 내가 찾는 자연수로서의 공차예요. 맞나요? 근데 요 M이 뭐지? M이 뭐예요? 그렇죠. 자연수 M이 존재한다. 항의 번호예요. 항의 번호. 맞네? 항의 번호 1, 2, 3, 4, 5 맞나요? 자연수 M 맞나요? 그러니까 M도 자연수야. 그러니까 봐봐. M은 자연수예요. 그런데 2M 더하기 1은 M에다가 2를 곱한 짝수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무슨 수입니까? 홀수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홀수 곱하기 자연수 D가 짝수 90이 되려면 D는 무조건 짝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D를 찾더라도 D는 지금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D를 찾더라도 짝수만 골라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2M 더하기 1은 적어도 M은 자연수니까 적어도 3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고요. 그리고 D도 어쨌든 자연수잖아. 짝수이긴 어쨌든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수와 자연수가 곱해져서 90이 되는 상황은 사실은 많지 않지. 게다가 D가 짝수인 상황은 더더욱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우리가 이제 뭐 M과 D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즉 는 90을 만족하는 짝수인 D 정도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90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적절히 D와 2M 플러스 1에다가 나눠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90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0이니까 3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어차피 얘도 자연수이고 자연수니까 2와 3이 2개, 2하고 3, 5 이렇게 4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서 온 거잖아. 그렇죠? 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D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 중에서 누가 D가 되고 누가 얘가 될까를 우리가 경우를 한번 다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단 D가 짝수인 상황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D가 짝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쵸? 2하고 3제곱이랑 5가 있는데 요 2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짝수 여기 D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이거 공감이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D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얘는 일단은 디폴트로 2를 갖고 있고 그 옆에 뭐 3이 하나 붙던지 3이 2개 붙던지 5가 붙던지 뭐 몇 개 더 붙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짝수를 2 가져오면은 얘가 홀수인 것도 언제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2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제곱이랑 5는 여기로 그러니까 3제곱이랑 5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데 어차피 3과 5가 아무리 만나도 어차피 홀수니까 얘가 짝수인 것만 고민해주면은 얘는 자동으로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n 플러스 1은 홀수를 가져야 돼 라고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D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보세요. D가 2가 되거나 아니면은 2 옆에 3이 하나 붙거나 맞나요? 2 옆에 3이 2개 붙거나 아니면 2 옆에 5가 붙거나 아니면은 2 옆에 3이 하나 붙고 5가 붙거나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선생님이 지금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2 옆에 2가 단독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죠? 그러면은 3제곱 5가 이제 얘가 되겠지. 그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2 옆에 3이 하나 더 붙거나 아니면 2 옆에 3의 제곱이 다 갖고 오거나 아니면 2 옆에 5가 있거나 아니면 2 옆에 3과 5가 하나씩 있거나 단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즉 이거 자체가
다 D가 될 수는 없지. 왜냐면 이 D가 그냥 90 그 자체가 돼버리면 얘가 1이란 얘기인데 2m 더하기 1은 3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D가 이제 6이란 얘기, D가 2란 얘기고요. D가 2란 얘기고, D가 6이란 얘기고, D가 9, 2, 18이란 얘기고, D가 10이란 얘기고요. D가 얼마니? 30이란 얘기인데, 이게 다 답은 아니겠지. 이걸 다 더한 거는 지금 보기 없을걸? 없죠, 그죠? 없나요? 없든 이건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 나잖아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뭐죠? SN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이런 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1이든 2든, 그러니까 S2든 S2든 S3이든 S4든 뭐든지 다 뭐예요?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00이 되거나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음수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골라놨어요? D를 골라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라는 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수열을 직접 나열해 볼 수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축소시켜서 옆에다가 잠깐만 안녕 잘 가요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D가 만약에 2라면 수열을 한번 쭉 나열해볼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3,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41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한 것도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거가 절대로 마이너스 100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근데 이건 딱 보세요. 여기까지만 더해도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확 작아졌잖아. 마이너스 100 얼마니? 130 아무튼 작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탈락 이런 말이죠. 탈락 이렇게 탈락을 좀 더 강력하게 할까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비슷하겠죠. 공차가 6이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얼마니? 30 9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가잖아. 근데 쓱 봐도 뭐예요? 하나 둘 세 개만 이렇게만 더해줘도 뭐야? 이게 S3인데 이게 바로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졌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되네요. 금방금방 된다, 그죠? 금방금방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마이너스 18은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18은 그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45 얼마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공짜가 18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8 더해지면은 9, 2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 좋아. 괜찮아. 괜찮네 이거는. 그죠? 어디까 S1, S2, S3 이렇게 더해도 무조건보다 마이너스 100보다는 큰 값들로서 구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산 잘하고 있나? 맞겠지 뭐. 맞겠죠. 맞겠지. 좋아요. 그러니까 18은 일단은 내가 찾는 D의 후보로서 아주 적절하다. 18은 일단 킵해 놓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12, 공짜가 1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5, 10씩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이건 계산하기가 편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15, 아니면 5, 마이너스 5,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쭉 여기까지가 뭐예요? 마이너스 75, 여기까지만 더해도 뭐야 이거는. 그죠? 이미 몇 개 더해도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 알겠죠? 이거 3개만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졌네. 그치? 마이너스 105니까.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110도 안 돼.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죠?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좋아요. 그러면은 30은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왜냐면은 금방금방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15 이렇게 이거는 S1, S2 이건 무조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란 얘기야. 그죠? 마지막에 조금 꼼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D로서의 합당한 것은 18과 30, 48이 정답이다.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 42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문제 푸는 전략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분명히 다양할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좋고 아니면 여기저기서 배우고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여기에 해설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저기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관점의 풀이 과정을 듣게 될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또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참고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43번입니다. 공차가 D고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얘들아,
모든 항의 자연수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공차 D도 자연수를 보장하고 있지. 굳이 뭐 추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아시겠죠? 모든 항의 자연수라면은 항과 항 사이가 자연수, 그럼 자연수 빼기 자연수도 자연수.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자연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 그게 공차잖아. 그러니까 그게 역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가를 보니까요, 첫 번째 항은 그 자연수인 공차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어차피 A1도 항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것은 1 이상인 자연수이면서 아직은 모르지만 공차 D라는 자연수 이하이다 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3 이상인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양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중에 이제 좀 식을 구체적으로 써보겠지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일단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k-1d의 제곱은 첫 번째 항 더하기 d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3k-1이니까 3k-2d 이렇게 되는 건데, 야, 나는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정리할 엄두가 아직은 안 나. 왜? A1도 모르고 K도 모르고 D도 모르고 문자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 뭐 하긴 하겠지만 너무 비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보류해 두시고요. 일단은 그 마지막 그걸 보니까 16번째 항이요. 90 이상 100 이하래요. 그런데 90 이상 100 이하인데 16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5D죠. 15D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공차가 지금 자연수란 말이지. 얘가 지금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죠? 그리고 뭘 알고 있냐면은 A1의 값의 범위, A1의 값은 지금 A1의 정보가 여기 지금 1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지만 D라고 하는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A1 더하기 15D가 이렇게 사이에 있다. 그런데 A1은 1과 D 사이에 있다. 사이라고 하면 안 되나?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1부터 D까지의 범위에 있다라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조작을 좀 해보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15D를 다 더해보세요. 여기에다가 15D를 다 더해봐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벌려서 15D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5D는 여기가 16D가 되고 1 플러스 15D 이렇게 되거든. 잘 보세요. A1 더하기 15D가 9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인데, 밑에서 보니까 A1이 지금 1부터 D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A1 더하기 15D 얘도 지금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 값은 이 값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값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D가 내가 지금 D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얘랑은 계속 D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봐봐.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얘는 90부터 100 사이에 딱 고정된 어떤 범위가 있는데, 얘는 지금 D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연수 D에 따라서 지금 이 값을 둘러싸고 있는 값이 다르잖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은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16D가 100이 돼야 되고 얘가 90이 돼야 되는, 이건 아니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변수인데 이거는 이거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는 얘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라면 얘도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90부터 100 사이의 범위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15D부터 16D 사이에 공통 범위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공통 범위 안에 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믿겠으면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친구들, D는 지금 자연수잖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다 1 넣어봐봐. 그러면은 얘가 16부터 16 사이에 있다? 16? 에이씨, 16은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존재할 수 없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D에다가 한번 적당한 자연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뭐 2, 3, 4, 5, 6 넣어봐봐.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D를 한번 5를 넣어볼까?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7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16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90이니까
아니 80이니까 얘랑 여전히 겹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이 범위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동시에 이 범위에 들어온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도 5가 안 돼. 그러면은 D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래요? 너무 찍는 것 같지? 괜찮아. 근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니? 그러면은 96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야? 91 되잖아. 봐봐. 이건 되잖아. 아, 얘가 90부터 100 사이에 들어오는데 동시에 91부터 96 사이에도 들어와. 이건 말이 되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러면은 D는 7이면 어떻게 해보세요? 7이면은 얘가 뭐가 되지? 벌써 101이잖아. 아니죠. 100, 7, 30, 105, 106이잖아요. 106이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90부터 100 사이에 있는데 동시에 AND 106부터 뭐 이렇게 사이에 있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6이야. D는 6이라고요. 아, 선생님 너무 야매 아닙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죠? 논리적이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D를 6이라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6이에요까지는 확실하게 구했어요. 그랬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를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고 아까 우리가 나를 쓰기 위해서 식을 한번 써봤지만 아이고 A1도 몰랐지, 공짜 D도 몰랐지, 그 다음에 K도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식을 써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D를 6을 찾았기 때문에 그 식을 쓰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열심히 써놓은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갔어? 크기 조정. 약간 앤트맨 같지 않니? 앤트맨 이렇게 너무 작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는 D가 6이라는 것을 찾았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요 녀석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식을 써야겠지.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보세요. AK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A의 3K-2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한번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K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죠? 첫 번째 항 더하기 얼마예요? K-1D인데 D는 6입니다. 그렇죠? 6 방금 구했죠? 그럼 그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2는 얼마예요? 그렇죠? A1 더하기 A2. A2는 공차를 한 번만 더 더하면 되지. 공차가 6이었죠? 그러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3K-1은 A1에다가 3K-2번의 공차 6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지지리한 계산의 연속이 될 텐데 일단은 나의 목적은 봐봐요. A20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A1 플러스 19D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찾는데 지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항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자연수 K가 지금 계속 딸랑딸랑 따라다니고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그것은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계속 우리 옆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걔는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뭔가 힌트를 주겠지. 아무튼 희망을 갖고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은 왼쪽을 전개해 보니까 이게 지금 크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할 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예요. 근데 앞에 거가 지금 A1의 제곱인데 얘를 전개할 때 우변에서 얘 전개할 때 A1의 제곱은 일단 삭제되니까 굳이 한번 안 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은 이미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배의 A1에다가 여기도 암산하자. 2 곱하기 이거 앞에 거 뒤에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6과 만나서 12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10이라고 쓰자. 그렇죠? 10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A1에다가 K-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제곱이니까 K-3의 제곱에 3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도 너무 뒤에가 지금 모자랄 것 같아. 여기다 쓰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우변을 정리할 텐데 우변은 지금 앞에 거 A1의 제곱은 이미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A1과 그 다음에 A1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일단 써보자. 다 써보자. 괜히 헷갈리니까. 그럼 이거는 6A1 더하기 그 다음에 양쪽 이렇게 끝에끼리 이제 곱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6A1에다가 3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66에 36에다가 3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나의 목표는 뭐예요? A1을 찾는 거니까 A1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근데 쓱 보니까 너무 싫어. 그지? 너무 싫은데 일단은 최대한 정리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하잖아. 전교생이 이제 다 알지 이제 계산 못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6A1으로 묶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6A1을 묶어요. 그러면 여기가 3K-1과 1이 만나니까 3K-1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맞냐? 지금 잘하고 있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3K-1. 물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선생님이 그냥 도전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12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거 6으로 다 나눌 수 있지. 봐봐. 여기에 6도 있고 여기 36 있고 여기 36 있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일단 6으로 다 일단은 나누고 시작하자. 딴 거 꼴보기 싫잖아. 그죠? 그러면은 6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보세요. 6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가 이제 6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6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 갔니? 여기는 그냥 삭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6이 되겠지. 이렇게. 좋았어. 여기까지가 일단은 너무 멀어. 그죠? 그다음에 내가 찾는 것은 다시 한번 A1입니다. 그럼 A1은 어디 있니? 지금 A1은 여기랑 여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K는 여기랑 쓸데없는 거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A1하고 요 A1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얘를 일로 데려와 보자. 좌변으로 데려올게요. 그리고 나서 A1으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가 있고 K-1이 있기 때문에 2K-2하고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3K-1이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주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렇죠? 이거는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를 우변을 넘겨가지고 얘랑 만나게 해주자. 그런데 넘기면서 6으로 바로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맞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3K-2 왼쪽에 요 K-1의 제곱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1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3K-2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K-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겠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잘 모르겠다. 나도 이제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A1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6 곱하기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K제곱 여기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K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꼬레비가 좀 안 예쁘죠. 그래가지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가죠. 그럼 A1 곱하기 K 플러스 1은 6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찾는 A1은 계산 너무 길어. 여러분들은 계산 잘 하잖아요. 선생님 못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6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걔가 바로 A1이라는 거야. 나는 지금 K를 모른다니까. K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가 모르긴 하지만 뭘 알아요? 3 이상의 자연수라는 것까지는 알잖아. 그러면은 3 이상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K를 이렇게 계산한 게 첫 번째 항 A1 자연수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A1은 자연수니까. 왜냐고? 모든 항이 자연수로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다? 찍기가 필요하지. 찍기. 얘들아, 지금 분모에 6이 있고 분자에 K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상상해봐봐. 어차피 K는 3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3, 4 이런 거 대입해봤자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자연수가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왠지 5가 되면 딱 좋을 것 같지 않니? 왜냐고? 5가 되면 얘가 뭐가 돼요? 6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딱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5로 만드는 거 계산은 딱 됐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3 딱 나오죠. 25 빼기 25 다 있잖아. 괜찮아. 선생님 그럼 5 말고 딴 건 안 돼요? 6, 7, 8, 9 다 넣어보세요. 안 됩니다. A1 자연수 안 나와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A1은 3이라는 걸 구했다 이거지. 자, 씁쓸하죠. 하고 나도 씁쓸합니다. 그러면 A1은 3 플러스 내가 찾는 정답은 19D잖아요. 그쵸? 아까 D가 뭐라 그랬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19 곱하기 6은 얼마니? 6, 9, 54, 114 그래가지고 정답은 117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117이 됩니다. 이렇게.
풀고 나면 사실 그렇잖아. 늘 그렇지. 풀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일련의 사고 과정들을 과연 내가 그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 킬러 문제거든요.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데 요거 43번의 해설지도 한번 보셨습니까? 해설지가 되게 잘 풀어놨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해설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풀어놨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풀어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도 아주 잘 푼 게 있겠지, 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여기저기서 또 배울 수 있다면 또 배워보시고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양한 고민과 사고를 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43번 같은 경우가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답을 구해내는 과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암기하는 것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44번입니다. 이거는 39번과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이제 그 당시 시험 볼 때 가형, 나형 이렇게만 좀 바뀐 건데 같은 문제입니다. 뭐가 같냐면은 그 가의 조건만 살짝 다르게 나온 같은 문제예요. 근데 가의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39번으로 돌아가서 이게 정말로 같은 문제인지 한번 비교해보고 설명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7과 T7이 같대요. 근데 S와 T는 뭐냐면은 지금 수열의 합인데요. T가 좀 특이했죠. 절대값을 붙여서 더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S7은 그냥 A1, A2 해가지고 A6을 거쳐서 A7까지 더한 거가 이제 S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7은 뭐냐면 절대값을 붙여서 더한 거예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절대값 A7을 붙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한 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렇죠. A1, A2 해가지고 A7까지의 항은요. 전부 다 0 이상이란 얘기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 만약에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열이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 어느 일부분부터 만약에 마이너스가 섞였어. 마이너스가 섞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다 마이너스야. 그냥 다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더하면 다 마이너스죠. 근데 얘는 전부 다 더하면 당연히 플러스잖아. 당연히 말이 안 돼. 만약에 일부분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쭉 양수가 더해지니까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음수가 더해지는 순간. 근데 여기는 여전히 계속 양수니까 커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하 조건에서 여기 7번째 항까지는 모든 항이 적어도 0 이상은 돼야겠구나. 0까지도 괜찮죠. 0에다 절대값 씌워봤자 0이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S6 더하기 S6 더하기 그 T6도 84고요. 그 다음에 S7 더하기 T7도 84고요. 그 다음에 S8 더하기 T8도 84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S6에서 T7로 그러니까 S6 더하기 T7에서 S7 더하기 T7로 넘어갈 때 뭐가 더해지는 거지? 일단 S6에서 S7로 넘어가려면은 그냥 A7이 더해져야 되고요. T6에서 T7로 넘어가려면 절대값 A7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게 바로 더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는 게 얘랑 얘인데 그게 84에서 84니까 추가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A7이 그러면은 봐봐요. A7이 절대값 A7과 같다. 아니 마이너스 붙여서요. 그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얘들아. A7 더하기 절대값 A7이 더해서 0이란 얘기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A7의 함수 항의 값은 0을 포함한 음수란 얘기지. 0 이하의 값. 그렇잖아요. 이게 0 더하기 0이면 당연히 0이지만 이게 만약에 양수라면 뭐 2 더하기 2는 0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H는 0 이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0 이상이라 그랬는데 A7은 0 이하래요. 그러면은 A7은 0 이상과 이게 맞는 말인데 A7은 0 이하도 맞는 말이래.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A7은 0 1호구나.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39번에서는 가해 조건에서 A7은 0이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잡았었지. 그러니까 A7은 0입니다. 7번째 항은 0이에요. 이거부터 이제 깨달으면 나머지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4번에서 가의 조건의 표현만 다를 뿐이었지 7번째 항이 0이에요.
를 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9번 영상 참고해서 그리고 스스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서 풀어보셔가지고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45번입니다. 첫 장 2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정수인 등비수열. 이런 정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m, 그러니까 뭐 어떤 등비수열의 어떤 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를 보시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의 합이 4보다는 크고 12 이하래요. 그러면은 공비를 우리가 R을 모르지만 첫 번째 항은 알고 있으니까요. 가를 한번 식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4보다는 큽니다. 얘들아, A2는 공비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만 더 곱한 거니까 2R이죠. 그죠? 그러면은 A3는 다시 한번 R을 더 곱한 거니까 2R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R을 금방 구해낼 수가 있죠. 뭐 그냥 눈으로 대충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정수니까.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는 요거과 요거를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식을 풀어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갖고 와볼까요? 그럼 2로 싹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0 큽니다. 그러면은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지금 4가 2로 나눠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다. L, R 더하기 2 그리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걔가 0보다 큽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이너스 2, 1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네요. 즉 굳이 써보면은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을까? 1보다 큰 것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이쪽에 들어오는 정수가 일단은 여기까지의 R들의 후보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부분 보세요. 2로 나눠주고 정리하면은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를 2로 나눠줘서 1로 넘어온 거예요. 2로 이미 나눴고요. 이렇게까지 됐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R 더하기 3 그리고 R 마이너스 2는 0 이하이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마 3부터 이거는 구멍이 막힌 거죠. 마 3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몇 쪽에다 한번 겹쳐 그려볼까? 마3부터 2까지야. 그러면은 교집합은 여기랑 여기 중에서 정수는 뭐니? 딱 봐도 그렇죠. 마3과 2 이렇게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마3이랑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공비의 후보가 두 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3, 2나 2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확인해 봐야겠죠. 나조건은 그냥 뭐예요? SM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겠는데 요거 이제 조금 더 귀찮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 조정을 통해서 앤트맨처럼 작게 만들어서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을 해볼까요?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이면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쓸 때 SM은 뭐 어떻게 됩니까? SM은 여기가 지금 SM입니다. 시그마. 좋아요. 그러면은 마3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1 빼기 R분의 블라블라랑 R 빼기 1분의 블라블라 두 개가 있지만 마3은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1 빼기 공비로 갈게요. 1 빼기 공비로 이렇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의 m제곱 이렇게 되겠지. 항의 개수 m개니까. 맞나요? 그게 바로 122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로서의 m이 있는가 이거지. 자연수 m이니까.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이거 뭐가 돼요? 4가 되죠. 4가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럼 2가 넘어오면 뭐가 돼요? 244가 되지. 맞나요? 그러면은 1이 넘어와서 여기가 243이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즉 마이너스 3의 m제곱은 마이너스 243이다. 그럼 m은 뭔가요? 그렇구나. 바로 홀수로서 3의 5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맞나요? 5제곱이면은 3의 4제곱이 81이니까 81 곱하기 3하면 243이 맞잖아요. 됐죠. 그러면 m은 5가 나온 거야.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런데 2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물론 시험장에서는 한 번 나오면 뒤에 건 안 해도 돼. 왜? 설마 2가 또 답이겠어? 답이 두 개일 건 아니지 않나? 답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R이 2라면 왜 안 될까를 한번 확인은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연습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면 공비 빼기 1, 2 빼기 1분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2 가로 열고 공비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122겠구나.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됐고요. 그럼 2가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61인데 그러면 2의 m제곱이 62가 되는 m은 있어 없어? 자연수 m 없잖아요. 그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62인 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게 확신하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m은 5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죠? am을 구하는 거예요. 즉 a5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이 2라는 건 나와 있고요. 공비를 4번을 더 곱해야 되는데 아까 공비는 어떨 때?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가 맞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4제곱 즉 2 곱하기 마 3의 4제곱이거든. 그럼 2 곱하기 얼마예요? 2 곱하기 플러스 81이 되니까요. 162가 된다. 뭐 이렇게 답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그냥 차근차근하게 그냥 공비만 잘 걸러내는 확인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